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합격자입니다. 현재 저는 휴학 없이 학교를 다녀서 며칠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1차에서 약 8점 정도 높게 받았고 최종으로는 컷에서 12점 정도 높게 받은 것 같습니다. 합격 수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임용 공부를 단 한 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대학교 4학년 때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의 합격 수기는 초수생이시거나 학기 병행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특과정은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특과정은 그냥 선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표를 보면 1, 2월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1, 2월에 저의 목표는 인강을 모두 듣고 소화하자였습니다. 인강을 소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듣는 것, 두 번째 이해하는 것, 세 번째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들을 때는 최대한 열심히 서진 강사님이 하시는 말 다 받아 적었고 꼼꼼히 들었습니다. 강의 듣고 나서 복습을 당연히 하였는데 뭐 특별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기출 저희 1, 2월 강의 때 보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주 2회 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외워서 인출하는데 부담을 느껴서 그냥 2회로 쪼개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는 서진 강사님 기본서 있잖아요. 거기서 큰 제목만 써놓고 백지로 인출했어요. 사실 1, 2월에 백지 인출하시는 분 많이 없으시다고 들었지만 이게 처음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의욕이 너무 과다해서 그냥 저는 백지 인출했습니다. 인출을 하기 위해서 외울 때는 딱히 정해진 방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뭐 소리내서 읽거나 어느 날은 쓰고 어느 날은 눈으로만 읽으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1, 2월에 무리하게 인출을 하는 게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뭐 그다지 의미가 없진 않았고 3, 4월에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 2월에 얼마나 더 외우고 얼마나 더 인출을 하는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깊게 이해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특법과 총문의 경우 1, 2월에는 단 한 글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절학기를 4학점을 들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볼 여유가 없었고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월로 넘어가면 3월에는 이제 서진 강사님께서 기출분석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인강을 들을 것인지 독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수기 때문에 기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모르겠고 기출이 너무 중요하다는데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공부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 불안할 바에는 그냥 계속 강의를 듣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서진 강사님 풀 커리큘럼을 타게 되었습니다. 서진 강사님의 3, 4월 강의의 큰 특징 2개를 뽑자면 저는 첫 번째 기출 분석 그리고 두 번째 강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 4단계를 활용했는데 첫 번째는 개념을 외웠습니다. 1, 2월에 저희 이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개념 스스로 혼자 복습하면서 외우고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기출을 풀면서 채점을 했습니다. 이때 기출을 풀 때는 절대 기본 개념서 펼쳐보지 않고 풀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내가 기출을 조금 더 잘 풀기 위해 욕심내서 혼자 개념을 열심히 외우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의를 듣습니다. 1, 2월처럼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네 번째는 강론 자료를 추가하여 복습하였습니다. 3, 4월 강의 때 엄청 많은 양의 강론을 나눠주십니다. 이제 그 강론을 추가해서 복습을 하는 것까지가 3, 4월 강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듣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강론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읽을 엄두는 전혀 내지 못했고 강사님께서 읽어주시는 부분 밑줄 그어놓은 다음에 그 부분만 읽거나 아니면 좀 앞뒤 부분이 중요해 보인다 싶으면 앞뒤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에 처음으로 장특법을 시작했습니다. 뭐 총론 장특법 중에 왜 장특법을 고른 이유는 그냥 없고 더 익숙했던 것 같아서 장특법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총론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장특법을 시작한 게 많이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일주일에 두세 페이지 정도 아주 크게 빈칸을 뚫어놓고 외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5월로 넘어가면 5월에는 교육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특수교육과 학생이라면 모두 교육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2주는 온라인, 2주는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실습 기간에는 그냥 3, 4월에 했던 공부 똑같이 그대로 했고, 그리고 실제 실습하는 기간에는 공부 단 한 글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교육 실습할 때 매일매일 수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임용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글자도 보지 않고 그냥 교육 실습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간에 편히 쉬었기 때문에 다음에 달리기 위한 재충전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5월이 끝나고 6월이 되면 교육 실습이 끝나고 딱 책상 앞에 앉으면 아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이제 5월 교육 실습 동안 2주 동안 못 들었던 강의를 휘몰아 들으면서 3, 4월과 똑같이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6월이 돼서야 저는 지화, 점자 이런 거 외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어차피 일찍 외워봤자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까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6월 정도부터 해서 처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 외우는 시기는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기출 분석 강의 때 이제 지화, 점자, 기출을 풀기 위해서 외웠습니다. 다음으로 7, 8월으로 넘어가면 이제 7, 8월부터는 정말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7, 8월에는 이제 서진 선생님 강의에서 영역별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 그 문제가 정말 자세한 내용까지 물어보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에는 이제 그 영역을 정말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부 순서는 3, 4, 5, 6월 강의와 똑같이 개념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 순서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자 개념 외우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개념 또 한 번 복습하고 강의 들으면서 내가 뭘 놓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아주 이 영역에 내가 박사다 싶은 정도로 마스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까먹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단권화를 해가지고 기본 이론서에 강론을 추가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뭔가 남들이 다 서브노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어서 이제 7월에 급히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서브노트 같은 거 만드는 거 되게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직접 안 만들고 아는 분께 받아서 조금 수정해서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이런 서브노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뭐 순서를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좀 바꿔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에서 서진 강사님이 강조하신 부분과 그리고 서진 강사님이 한 번도 언급하진 않았지만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을 다른 색깔로 구분해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진 강사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문장으로 외웠고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생소한 개념은 그냥 키워드 정도로만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이 되면 저는 암기 방법에 변화를 좀 주었는데 청킹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청킹을 만들지 않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공부하던 도중에 이런 불안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잘 외우는데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제 청킹을 사용하였는데 청킹을 약간 인출 단서로 하나 더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청킹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청킹을 사용하면 내용을 깊게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초반에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이제 후반에 청킹 많이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총론은 6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고 주 6회 스터디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법 한 장, 총론 한 장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정도 하루에 외우고 30분 정도 카톡으로 인출 스터디 했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스터디원이랑 엄청난 차이가 났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시험 전날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외운 정도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10월에는 서진 강사님 강의에서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 풀었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시험 보는 것처럼 풀었습니다. 하지만 9월쯤에는 아직 많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사실처럼 저는 첫 모의고사에서 한 20점대 받고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좀 미화해 보자면 이렇게 첫 모의고사에서 많이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게 더 공부에 박차를 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더 열심히 9월, 10월 강의를 들으면서 서브노트 열심히 외우고 서진 강사님이 수업 전에 나눠주시는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 연습 문제를 마치 모의고사를 푸는 것처럼 다 외운 상태에서 한번 풉니다. 그 다음에 채점을 하면서 다 준비가 됐다 싶으면 모의고사를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연습 문제랑 모의고사 틀린 거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했습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도 마치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진지하게 임했을 때 인출을 2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스터디에서 저는 서브노트를 정말 무한 반복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페이지별로 해서 인출을 했습니다. 페이지별로 인출을 했을 때 장점은 꼼꼼하게 외울 수 있다는 것인데 단점은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월 정도쯤에는 이제 페이지별로 하지 않고 그냥 랜덤으로 말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출할 때 뭐 말로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가장 정확하기 위해서 워드로 쳐서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되면은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인강을 들을 시간이 너무 없었고 그냥 그 강의에서 나눠주는 모의고사만 풀고 제가 모르는 부분만 인터넷 강의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이나 11월에는 혼자 스스로 외우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 공부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스터디는 뭐 고정적으로 언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짝스터디를 했는데 그냥 둘이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외우는 즉시 바로 전화해서 서로 인출하고 다음 영역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꼼꼼하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돌리려고 해도 뭐 일주일에 3영역, 4영역 정도밖에 못 돌렸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막 하루에 몇 개 영역씩 돌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깔끔히 포기하고 제 스타일대로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월별 공부 내용은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그냥 필요하시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팁입니다. 첫 번째 팁은 학부 공부를 병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임용 공부와 학부 공부를 분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느 날은 학부 공부와 과제, 시험이 많아서 학부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용 공부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단 1시간도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리셋하고 임용 공부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그냥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터디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 2개를 뽑자면 첫 번째, 강제성, 두 번째, 자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하면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터디 스케줄을 굉장히 빡빡하게 잡아놨는데 마치 스터디에 쫓기듯이 공부를 했는데 그게 게을러지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학 공부보다는 특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확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교육학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교육학에 좀 필요 이상의 시간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딱 1차 점수를 받아보니까 그 시간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학 점수가 높아봤자 1차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특학 점수가 높으면 1차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학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특학을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게 고득점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마지막까지 믿을 만한 자료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이 단권화든 서브노트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믿을 수 있는 자료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약간 초수거나 아니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인강에서 시키는 대로, 그리고 인강에서 주는 자료는 다 최대한 쏙쏙 빨아먹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강사님이나 인강 강사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합격 수기를 받고 베테랑이니까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최대한 열심히 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에게 맞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 스타일 또한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되 최대한 편하게 내 마음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고,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